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는데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자연치유 건강법을 전하는 김영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병은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걸까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진실은 이겁니다. 병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독소 축적의 5단계라고 부릅니다. 마치 집에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 몸에도 독소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한 단계씩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첫 번째 단계는 과잉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 정말 많이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 출근길에 빵 하나, 점심에는 회식, 오후에 간식, 저녁에 야식까지. 과식하고 폭식하고 자극적인 음식까지.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먹고 많이 먹고 자극적으로 먹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이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작은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쳐 흐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잉 에너지가 쌓이기 시작하면 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정체 단계입니다. 먹은 음식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소화기관에, 림프에, 간에, 신장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항상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제 환자 중에 40대 중반의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매일 점심 후에 졸음이 쏟아진다고 하더군요. 원장님, 저 점심만 먹으면 너무 졸려서 회의 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게 바로 정체 단계의 신호입니다. 몸이 이봐요. 나 좀 쉬게 해줘요.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산화 단계입니다. 쌓인 노폐물이 산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썩는 거예요. 마치 음식을 상온에 오래 두면 상하는 것처럼 우리 몸속의 노폐물도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에서, 장기에서, 세포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는 검사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위장에 염증이 생기고. 제 친구 하나가 30대 후반에 갑자기 아토피가 생겼어요. 야, 나 어릴 땐 이런 거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그게 갑자기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이미 수년간 쌓여온 독소가 드디어 피부로 터져나온 거예요. 네 번째는 고착 단계입니다. 산화된 독소가 면역을 자극해서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심각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고 염증이 만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절염, 피부 질환, 위염, 장염, 대사성 질환. 이런 이름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만성입니다라고 하죠. 그 만성이라는 말이 바로 2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변성 단계입니다. 세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변형되는 거예요. 면역 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상 세포가 변질되어 암이 되거나 자가면역 질환이 되거나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수많은 신호들을 무시하며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아,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독소를 100% 빼내는 방법입니다. 비싼 해독 주스도 필요 없고 고가의 약도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미 100년 넘게 입증된 그러나 우리가 잊고 살았던 자연치유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독소가 쌓이는 걸까요?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식습관 문제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많이 먹어서요라고 대답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영양 불균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양소는 5가지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9가지입니다. 6번째는 물입니다. 물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7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장 건강의 핵심이죠. 8번째는 파이토케미칼, 즉 항산화 물질입니다. 9번째는 식물 효소입니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현대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너무 많이 먹는데 나머지 부가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휘발유입니다. 그런데 휘발유만 넣는다고 차가 잘 달릴까요? 엔진 오일도 필요하고 냉각수도 필요하고 브레이크액도 필요하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효소. 이것들이 바로 엔진 오일이고 냉각수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휘발유를 넣어도 차는 고장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탄수화물, 단백질을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부가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 부가 영양소가 어디 있냐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생채소와 생과일 속에만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햄버거는요? 햄버거에는 탄단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좋은 식품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햄버거를 살펴볼까요? 빵이 있죠, 탄수화물. 패티가 있죠, 단백질과 지방. 그런데 뭐가 부족한가요? 생채소와 생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햄버거를 먹되 샐러드를 먼저 충분히 드세요. 그러면 햄버거도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샐러드 많이 드시잖아요. 그 정도만 드셔도 영양 균형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햄버거 자체가 아니라 한 끼를 햄버거만으로 때우려고 할 때 9가지 영양소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현대인은 풍요 속의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풍요롭긴 한데 영양소 밸런스가 무너진 빈곤병도 같이 앓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풍요병이 뭘까요? 암, 당뇨, 고혈압, 비만. 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빈곤병의 대표는 결핵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이 선진국 중에서 매우 높습니다. 왜일까요? 풍요 속의 빈곤 때문입니다. 영양소 밸런스가 무너져서 풍요병과 빈곤병을 동시에 앓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뭔가 더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아닙니다. 정답은 조절과 절제, 그리고 소식입니다. 소식은 병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예방의학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5가지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버드 의대 영양학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감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식을 최고의 치료제라고 소개하더군요. 과학적 근거를 5가지로 제시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포 재생과 노화 방지입니다. 음식 섭취를 줄이면 우리 몸에서 자가포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포 스스로가 손상된 부분을 청소하고 새롭게 회복하는 기능입니다. 마치 집 청소를 하듯이 세포가 자기 안의 쓰레기를 치우는 거예요.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가 바로 이 기전을 증명했습니다. 적게 먹으면 세포 스스로 자연 청소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거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래서 직접 해봤어요. 20년 넘게 실천하면서 제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더군요. 둘째,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입니다. 요즘 병의 대부분이 당독 때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덜 먹으면 당독소가 줄어듭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 위험이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 소식은 최고의 생활 처방입니다. 제 환자 중에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정말 절망하더군요. 원장님, 저 이제 평생 약 먹어야 하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단 3개월만 소식해보세요.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하나를 안 먹고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원장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안 알려주셨어요? 셋째, 염증과 부종 감소입니다. 과식은 염증을 만듭니다. 소식은 그 반대로 작용해서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과잉 영양이 만성 염증의 불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소식을 하면 대식세포의 과민 반응이 줄어들고 체내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낮아집니다. 특히 내 얼굴이 붓는다, 관절이 뻐근하다, 몸이 무겁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 소식 며칠만 해보세요. 그 느낌이 확 바뀝니다. 넷째, 간과 장의 기능 회복입니다. 간은 매일 해독과 에너지 대사를 담당합니다. 지속적인 과식은 간을 지치게 만들어요. 소식을 하면 간이 여유를 갖습니다. 지방간이 개선되고 해독력이 증가하죠.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 줄어야 휴식과 복구 시간이 생깁니다. 장에는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모여 있어요. 장이 건강해지면 전신 면역력이 살아납니다. 다섯째, 수명 연장 효과입니다. 칼로리 제한 식단을 적용한 동물 실험에서 평균 수명이 20에서 30%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따라하려고 단식을 하시고 원푸드 다이어트도 하시죠.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하시는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하지만 소식은 다릅니다. 단식은 힘들지만 소식은 평생 실천할 수 있어요. 매일 한두 숟가락 덜 먹는 것만으로도, 매일 한 끼를 채소 위주로만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소식을 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단순히 살이 빠진다는 차원을 넘어서 몸 깊숙한 곳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소화가 편해집니다. 음식량이 줄면 위장이 쉬는 시간이 생깁니다. 위산 역류, 역류성 식도염, 더부룩함, 가스참 이런 증상들이 개선되고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소식하니까 속이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소식은 단지 먹는 양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게 회복의 시간을, 깊은 휴식을 주는 거예요. 위장이 쉬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간이 쉬면 해독력이 살아납니다. 세포가 쉬면 면역과 재생이 회복됩니다. 먹는 걸 줄였을 뿐인데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이 경험이 소식의 진짜 힘입니다. 건강은 더 먹는 데 있지 않고 덜 먹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원장님, 그럼 얼마나 먹어야 소식인가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죠? 또 어떤 분은 소식하려고 하는데 자꾸 배가 고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십니다. 사실은요,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적게 먹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배부름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적당함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과식이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적당히 먹었을 때 허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소식의 국제적 기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식과 유사한 개념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칼로리 제한식입니다. 지금 먹고 있는 총 섭취량을 25에서 40% 줄이되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는 부족하지 않게 유지하는 겁니다. 핵심은 양보다 질입니다. 적게 먹되 자연식 중심으로 먹는 거예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주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평균 25% 열량 제한을 2년 동안 실험한 결과 체중 감소는 당연하고 염증 수치가 감소했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둘째, 간헐적 단식입니다. 소식을 시간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식사량은 줄이지 않되 식사 시간을 제한하는 거죠. 대표적인 방법이 16대8 간헐적 단식입니다. 16시간은 공복, 8시간은 먹는 시간. 또 5대2 간헐적 단식도 있어요. 주 5일은 일반식, 주 2일은 500에서 600칼로리 이하로 먹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과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이 연구를 했는데 체중 감소는 물론이고 자가포식 현상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수명 연장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셋째, 기초대사량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신 방법입니다. 기초대사량은 가만히 누워 있어도 몸이 쓰는 에너지예요. 평균 성인 기준으로 남성은 약 1500에서 1800칼로리, 여성은 약 1200에서 1500칼로리입니다.
하루 필요량은 기초대사량에다가 활동량을 더하는 거예요. 활동량이 적은 중년의 경우 하루 2000칼로리 이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럼 내 몸에 맞는 소식량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과식의 신호예요. 식후에 졸음이 온다는 것은 혈당이 급등한 거라는 신호입니다.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다는 것은 소화 부담이 크다는 뜻입니다. 매일 변비가 있고 가스가 찬다는 것은 장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밤에 위가 거슬러서 잠이 안 온다는 것은 야식이나 과식을 하고 있다는 신호죠. 이런 증상들이 점점 사라질수록 내 몸에 맞는 소식량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몇 가지 실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간 실험을 해보세요. 한 끼에 밥 한두 숟가락씩만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식후 느낌을 메모해보세요. 졸림, 더부룩함, 포만감, 배고픔 등을 체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에 맞는 양을 느낄 수 있어요. 소식의 기준은 결국 정해진 수치가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고 과하지 않게 조화롭게 먹는 것. 이게 진짜 소식입니다. 실생활에서 소식을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작은 그릇에 담아 먹기. 뇌는 양보다 시각적 크기에 반응합니다. 같은 양도 작은 접시에 담으면 만족도가 높아져요. 둘째, 수저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먹기. 한 입 먹고 수저 내려놓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외식 때 반 남기기 원칙. 식당의 1인분은 보통 집에서 먹는 양의 1.5에서 2배입니다. 반 정도는 포장하거나 나눠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간식 줄이기부터 시작. 식사량 줄이기가 어렵다면 간식부터 줄이는 것도 소식입니다. 특히 밤에 먹는 간식은 위장을 혹사시키는 주범입니다. 소식은 나를 억제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배려하는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 2끼 간헐적 단식의 과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는 제 기준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먼저 의학적 근거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2끼만 먹는 간헐적 단식, 요즘 정말 뜨거운 건강법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저는 노동일을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건강 식사법 상당히 오래됐어요. 유행처럼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서양에서도 과학적 연구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16대 8입니다. 저는 18대 6을 하고 있는데 18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6시간 안에 식사하는 거예요. 보통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과 저녁 하루 2끼만 먹는 방식이죠. 이걸 처음으로 만드신 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928년 일본의 자연의학자 니시 가츠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간헐적 단식을 최고의 건강법으로 병을 치유하는 자연치유법으로 들고 나오신 거예요. 치유의 근본으로 삼았던 거죠. 100년간 정말 많은 효과와 치유 경험을 축적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하버드, 존스홉킨스대 같은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이 방법을 미래의 식사법으로 연구 중입니다. 그렇다면 24시간 생체 리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왜 2끼만 먹는 게 건강할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가 있습니다. 24시간 생체 리듬을 밝힌 거예요. 우리 몸이 24시간 생체 리듬에 따라 소화하고 배출하고 회복하는 기능을 한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하루를 3등분해 볼까요? 먼저 새벽 4시에서 낮 12시는 해독과 배출의 시간입니다. 이 8시간은 해독하고 배출하는 시간입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모틸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공복에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특히 아침에만 나온대요. 이 호르몬이 장의 연동운동을 시켜서 해독이 잘 되도록, 배출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간, 신장, 림프계가 가장 활발히 해독 작용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공복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으로 낮 12시에서 저녁 8시는 섭취와 활동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먹고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소화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때죠. 마지막으로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는 휴식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위장, 간, 세포가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제일 조심해야 할 게 야식입니다. 야식은 해독과 휴식을 방해하는 거예요. 해독, 복구, 재생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공복 시간을 지키는 것이고 언제 먹느냐, 즉 생체 리듬에 맞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간헐적 단식의 4가지 의학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세포 청소, 즉 자가포식입니다. 공복 12시간 이상만 되면 세포가 스스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오래된 세포, 손상된 단백질, 염증 물질을 제거해요. 그러다 보니 노화가 지연되고 면역력이 회복되고 암 예방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가 이 기전을 밝혀서 노벨상을 탔어요. 둘째, 인슐린 저항성 개선입니다. 쉬지 않고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이 생깁니다. 당독소라고 하죠. 공복이 길어지면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되고 몸속 당독소가 제거됩니다. 결국 당뇨,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셋째, 내장 지방 연소와 체중 감량입니다. 정말 체중이 예쁘게 감량됩니다. 군살이 빠지고 S라인이 나오기도 해요. 공복이 길면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복부 비만, 지방간, 중성지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염증 수치 감소입니다. 식사 횟수를 줄이면 만성 염증 유발 물질인 CRP 수치가 떨어집니다. 염증 수치가 줄면 관절염, 피부염,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 성공을 위한 3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공복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처음부터 16시간, 18시간 공복을 시도하면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10시간, 12시간, 14시간, 16시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려가세요. 둘째, 식사의 질이 핵심입니다. 2끼만 먹는다고 라면, 빵, 인스턴트로 채우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반드시 채소, 과일, 현미 같은 복합 탄수화물, 신선한 단백질, 생선, 발효식품 이런 것들로 균형을 이룬 식단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복 시간에 따뜻한 수분 섭취하기. 공복 시간이 길 때 허기와 싸우면 거의 실패합니다. 따뜻한 물, 보리차, 허브차가 좋아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된장국입니다. 미소된장국 같은 걸 추천해서 배고프지 않도록 몸이 쉬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죠. 이 3가지 원칙을 지키시면 간헐적 단식은 몸을 개선하고 고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어요. 16대 8 간헐적 단식의 실천법을 정리해 볼게요. 하루 2끼 간헐적 단식은 그저 굶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비우는 시간, 정비하는 시간,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최고의 자연치유 식사법입니다. 생체 리듬에 맞춘 3단계 실천법입니다. 1단계,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는 휴식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핵심 원칙은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완전히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 정도만 드세요. 위장과 세포가 모두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수면 유지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잘 나옵니다. 이때 뭘 먹으면 세포는 쉬지 못하고 염증, 독소가 더 쌓이는 원인이 됩니다. 2단계, 새벽 4시에서 낮 12시는 해독과 배출의 시간입니다. 핵심 원칙은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 신장, 림프가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모틸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장의 연동운동이 시작되고 장 청소가 일어나고 자가포식 현상이 활성화되고 지방을 분해하는 시간이에요. 공복을 유지하고 생수, 허브차, 해독 주스, 사과 당근 주스 정도를 드시면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출근하기 전에 생수 2-3잔 큰 컵으로 시작하세요. 커피는 자극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드셔야 한다면 10시 이후로 블랙으로만 드시면 더 좋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침 안 먹으면 무력해서 못 살아요라고 하시는데 이건 위장이 약한 겁니다. 장에 숙변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공복에 생수를 많이 드시는 겁니다. 3단계, 낮 12시에서 저녁 8시는 섭취와 활동의 시간입니다. 핵심 원칙은 건강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화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음식이 에너지로 가장 잘 전환되는 시간이에요. 하루 식사는 8시간 안에 2끼, 특히 저녁 6시 이전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점심은 12시 내외, 저녁은 6시 이전, 이 루틴을 지켰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제대로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운동도 해줘야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공복 후 첫 끼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대 8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 공복 16시간 뒤에 첫 끼를 먹게 되잖아요. 그 첫 끼가 단식 성공의 열쇠입니다. 음식 먹는 순서 3단계입니다. 1단계는 샐러드나 과일을 먼저 드세요. 무조건 생채소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섬유소로 위장을 코팅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2단계는 몸에 좋은 것을 먼저 드세요. 두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 건강에 다 좋잖아요. 이걸 그 다음 순서로 먹는 겁니다. 3단계는 밥과 반찬입니다. 현미나 귀리밥 같은 통곡물 위주로 드시되 밥과 반찬을 같이 드시면 됩니다. 이걸 마지막에 드세요.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 빵, 흰쌀밥, 짜장면, 라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로 채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 버려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 체지방이 증가하고 졸음이 오고 인슐린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비유하자면 어렵게 공복 상태를 유지해서 백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검은 잉크를 그냥 확 쏟는 격이에요. 공복 후 첫 끼는 건강식으로 천천히 먹는 순서를 지켜서 위장에 부담 없게 식사해야 몸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공복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침밥 논쟁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밥 안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야식하는 사람들, 야식하다 보니 아침에 식욕이 당기지 않죠. 거기다가 점심을 정제 탄수화물로 허겁지겁 먹기 때문에 과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리듬을 지켜서 건강한 식사로 시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루 2끼, 아침과 저녁 중 무엇을 먹지 않을까요? 1950년대에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듀얼리의 소변 독소 검사라고 해요. 3끼 먹는 사람, 2끼 먹는 사람, 1끼 먹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특히 아침밥을 굶는 게 좋은지, 저녁밥을 굶는 게 좋은지에 대한 연구였어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아침과 저녁을 먹고 점심을 굶었을 때 독소 배출량은 66%였습니다. 3끼를 다 먹었을 때는 독소 배출량이 75%였습니다. 아침을 굶고 점심과 저녁을 먹었을 때는 독소 배출량이 100%였습니다. 하루 한 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먹었을 때는 독소 배출량이 127%였습니다. 결국 아침을 굶는 것에서 간헐적 단식이 시작된 겁니다. 하루 한 끼를 하는 분들은 들어온 양보다 나가는 독소의 양이 127%래요. 단, 처음부터 이렇게 도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순서를 잘 지켜서 접근해야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결국 16대 8, 18대 6 간헐적 단식은 절대로 무조건 굶는 게 아닙니다. 하루 생체 리듬에 따라 3단계로 나눠서 쉴 때는 쉬고, 비울 때는 비우고, 채울 때는 건강하게 채워야 간헐적 단식의 진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20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해온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일 지켜야 할 게 먹는 순서라고 했죠? 공복 시간 지키는 건 처음엔 좀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야식 때문에 상당히 힘들긴 해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정오 이후에 먹는 첫 끼 식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음식 치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음식 먹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었고 계속 환자들과 함께 또 제가 체험하면서 첫 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샐러드 구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믹서기로 갈아서 먹었어요. 많이 먹으려면 그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은 3종류 이상의 잎채소 더하기 2종류 이상의 뿌리채소. 이렇게 해야 영양소 밸런스 균형이 맞아요. 암이나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5종류 이상의 잎채소 더하기 3종류 이상의 뿌리채소. 이게 다 항암, 항산화 식품들입니다.
저는 지금은 갈아 먹지 않고 쌈으로 쌉니다. 쌈 채소를 싸서 먹는데 거기에 두부, 나토, 된장 이런 걸 같이 맛있게 싸고요. 거기다가 여주를 식초에 담갔다가 넣어서 먹기도 하고 봄에 나오는 채소들을 식초 조절임했다가 먹으면 맛있는 한 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도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저는 달걀을 기준으로 하루 2개 정도 한 끼에 하나씩 먹기도 하고 간혹 고기도 조금씩 먹는데 총 열량의 5%는 넘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기름, 생들기름을 기준으로 양념을 해서 같이 먹으면 9가지 영양소 균형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요. 저녁은 6시 이전에 가볍게 먹는데 일하다 보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8시 전에 먹는 16대 8 아니면 18대 6 할 때는 오후 1시 이후에 먹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병을 치료한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인해 생기는 정말 많은 질병들을 개선할 때 장기적으로 어렵지 않게 싸우지 않으면서 하는 식사법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 20년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만성 피로였어요. 잠을 푹 못 잤어요. 숙면이 안 되고 숙면이 안 되니까 만성 피로가 왔겠죠. 그 다음에 부정맥이 있었고 대장염 증상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대변은 묽은 줄 알았어요. 대변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묽거나 변비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증상들이 회복됐습니다. 제일 좋은 건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숙면을 취할 수 있냐? 장이 좋아진 거예요. 장의 신경세포들이 편안해진 겁니다. 숙면을 취하고 언제든지 잘 수 있다는 것. 잠을 잘 자니까 피로가 개선됩니다. 피곤하면 언제든지 가서 잘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리듬이거든요. 우리 몸의 리듬이 살아나는 것,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나머지 증상이나 질환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실패할까요? 간헐적 단식 정말 좋은데 왜 사람들은 하다가 포기할까요? 제 친구 한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르쳐 줬는데 정말 힘들어 하더군요. 나는 이렇게 쉽게 했는데 왜 힘드냐고 하니까 제일 힘든 게 공복이 되면 정말 어지럽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배고픈 것도 참는 것도 힘들지만 어지럽다, 죽을 것 같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원인이 있어요. 이걸 치료하고 나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덤빈 거예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나는 의지가 강하다. 나는 잘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원칙을 무리하게 지키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점진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조금씩 8시간, 10시간 이렇게 늘리시고 더 중요한 건 장을 먼저 회복하고 하셔야 됩니다. 장을 회복하는 방법은 장 내 미생물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 균형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하려고 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자연의학에서는 장 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는 물질을 숙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숙변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의지를 발휘할 때는 확실하게 발휘하자. 3일 단식으로 시작했습니다. 3일 단식을 했더니 정말 힘들었지만 이틀째 정말 힘들었지만 3일째 되는 날 정말 검은 변이 몸 안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상쾌한 것이 있을까라는 내적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을 한번 만끽하고 나니까 공복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극복했습니다. 제일 많은 건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것, 두 번째는 어지러워서 못 살겠다, 짜증난다는 겁니다. 그거 회복하는 방법, 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야 할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기 암 환자, 간병을 가진 사람, 신부전이 있는 사람,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분. 염증은 괜찮은데 궤양이 있으면 회복한 다음에 하세요. 반드시 회복하고 쓸 때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뒤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습게 보여도 처음엔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에서 변화 과정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공복 시에 먹어도 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복이라도 먹어야 견딜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허용되는 것들입니다. 물 제일 좋습니다. 사과 당근 주스, 수분이 대부분이고 항산화 기능, 다양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경옥고 정 안 되면 경옥고를 드시는 것도 허용합니다. 된장국, 배고픔을 가장 쉽게 참을 수 있어요. 해독 기능도 있고 단백질도 공급합니다. 허브티도 괜찮아요.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커피, 녹차는 자극이 강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인 설탕, 꿀, 제로칼로리 음료는 가공 물질이 해독을 방해합니다. 과일은 괜찮습니다. 과일 안에는 칼로리보다 영양소 균형이 적절히 들어있고 스스로 대사하는 물질, 효소가 들어있는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 드셔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섭취 시간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무엇이든 먹어도 될까요? 일단 원 없이 먹는 게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은 제일 중요한 게 시간 지키는 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6시간이든 8시간이든 먹을 때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맘대로 정제 탄수화물, 고기, 육류를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흰 종이를 만들어 놓은 백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질들이 들어오면서 대사하면서 찌꺼기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 검은 잉크를 확 뿌려버리는 겁니다.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와요. 음식 먹는 순서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샐러드입니다. 공복 후 첫 번째로 먹는 것, 답은 샐러드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자연식 채소와 과일이 먼저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샐러드를 많이 먹으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왜냐면 샐러드를 충분히 먹었기 때문이에요. 샐러드를 2접시 먹는 게 아니라 샐러드를 충분히 먹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제로칼로리 음료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나 단식할 때는 청소하고 배설하고 해독하는 목적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자연의 물 생수예요. 생수를 가공해서 제로칼로리를 만든다고 하면 말만 제로칼로리라는 이름이지 칼로리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싫어하는 것들을 섞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차, 끓인 차 정도도 마이너스입니다. 그것도 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 먹은 양에서 마이너스를 하면 딱 맞아요. 물을 많이 먹었는데 적게 먹은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청소 역할, 몸속 해독, 쓸데없는 노폐물을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수분인데 그런 역할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로칼로리냐 아니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가공 물질이 있다면 청소를 방해하는 물질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암 환자도 간헐적 단식이 가능할까요? 질병이 오는 순서가 있다고 했죠. 1단계는 부종, 수족냉증, 장 문제, 변비, 몸속 독소가 쌓인 단계. 이때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음식만 조금 바꿔도 가능합니다. 2단계는 만성 피로, 불면. 여기부터는 간헐적 단식을 권합니다. 3단계는 대사성 질환. 정말 치료가 잘 됩니다. 이 방법을 쓰시게 되면 100년간 쌓인 방법이거든요. 치료가 잘 됩니다. 4단계, 5단계는 만성질환, 그리고 5단계가 암입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본 니시센터 병원에 직접 가서 체험하고 싶었어요. 니시 가츠조가 있었던 병원에 직접 가서 입원해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기록들을 봤어요. 초기, 우리가 암을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잖아요. 3기까지는 이 방법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그쪽에서 얘기합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쓰기만 하면 3기까지는 95%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일본 의사들은 제가 조금 신뢰가 갑니다.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중국과 조금 달라요. 중국에도 가보고 일본에도 가보고 서양 의사들도 만나봤는데 서양 의사들도 상당히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습니다. 단 간헐적 단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간헐적 단식만 해서 병이 좋아지고 암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안에 다양한 자연건강법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우러지게 같이 했을 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막 좋은 음식을 쫓아다니면서 먹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3개월, 6개월, 9개월 정도를 제가 권합니다. 9개월까지는 힘듭니다. 그런데 9개월 이후에는 습관화가 되면 우리 몸이 정말 편해지면서 하는 것도 편해지고 내 몸이 편하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보통 9개월 정도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니시센터의 비밀, 바로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간헐적 단식이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운동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니시센터에 갔을 때는 운동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는 운동이 심장을 수평으로 놓고 하는 운동이에요. 우리 몸을 수평으로 놓고 하는 붕어 운동, 모관 운동, 합장합척 운동 같은 것들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같이 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병이 왔다는 얘기는 독 해독을 하고 우리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야 하는데 반드시 온욕, 즉 따뜻한 물 목욕을 같이 시켰어요. 그리고 냉온욕 같은 것을 같이 했을 때만 간헐적 단식에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간헐적 단식만 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냉증으로 빠져버립니다. 우리 몸이 더 차가워져 버려요. 결국 온도가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이나 여러 가지 몸을 계속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꼭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운동이 막 뛰고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건 심장에 부담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심장이 수직으로 놓여 있으면 피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려면 특히 모세혈관과 관계돼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죠. 심장이. 그래서 누워서 하는 운동을 집중적으로 병을 치료할 때는 시킵니다. 이런 것들과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연치유는 종합적인 접근입니다. 음식으로만 모든 걸 치료한다고 접근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음식, 우리 생각, 즉 마음, 그리고 습관, 그리고 온도, 즉 몸속의 따뜻함,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단지 음식만 갖고 모든 걸 치료한다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료 역사, 의학 역사로 봐도 음식만 가지고 치료한 역사는 없어요.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고 니시 가츠조도 그렇고 네 가지를 다 다룹니다. 스트레스, 정신, 마음, 하루하루 생활 습관, 그리고 대사 기능, 즉 온도, 혈액순환. 이런 것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맞춰야만 자연치유에서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의 깨달음입니다. 제가 음식으로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 몸 때문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음식으로 제 몸을 처음 시작한 것은 그때는 음식으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음식 먹으면 나는 건강해질 거라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음식만 갖고서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 다루는 것, 내가 어떻게 릴렉스하는 것, 운동,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같이 건강을 좋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러면서 동서양 공부를 같이 해보니까 네 가지 문제가 살아가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을 내가 건전하게 바꿨을 때 건강은 회복되는 것이라는 걸 몸으로 배운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걸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쉬워도 이걸 실천하고 제대로 하나씩 한다는 것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체험해야 가능한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거 알았다고 해서 우리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도 접근해야만 성공합니다. 집착의 마음을 갖고 하시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첫 끼 식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다가 아침밥 안 먹는 사람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험한 걸 보니까 대상이 누구냐면 저녁, 야식, 하루 세 끼 다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침밥을 게을러서 못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 그건 정말 건강에 해로운 방법이죠. 그것보다 정확하게 생체 리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첫 끼가 정말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의 균형이 깨진 분들은 점심에 먹는 첫 끼에서 무조건 정제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돼 있어요. 단 음식 먼저 먹고 허겁지겁 먹어야 세포가 즐겁다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바꾸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좀 어려운 것입니다. 음식 먹는 순서를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 안 되면 샐러드 먼저. 어느 정도 된다면 3가지 이상의 잎채소 더하기 2가지 이상의 뿌리채소. 이렇게 섞어서 채소가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과일을 쓴다면 과일은 식전에, 채소를 먹기 전에 먹어야 돼요. 음식 먹는 순서를 지킨 다음
이것도 조금 한두 접시 먹는 게 아니라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처음 훈련할 때, 그 다음에 먹는 정말 배고플 때 맛있게 느껴졌던 정제 탄수화물 맛이 너무 배부르니까 적게 먹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듬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리듬을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장입니다. 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장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알아차림을 잘 하셔야 돼요. 내 몸의 변화, 기쁨이 뭔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즐거움, 내 몸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기쁨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훈련되기도 하고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강제로 막 어디가 좋게 해야 돼 막 한다. 그걸 막 바라보려고 하면 그 현상은 3개월 뒤에나 일어날 현상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편안함 같은 것을 찾아보는 것, 어떤 변화를 한번 찾아보면서 즐거움을 찾아서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영양소의 균형과 조화를 시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생채소,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고 따지지 마세요. 많이 나오는 거 드시면 됩니다. 가격이 싸고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연히 우리한테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것은 귀하게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건강이 비싸고 좋은 것만 건강에 좋다면, 깊은 산속에 있는 산삼만 건강에 좋다고 하면 산삼만 먹고 살면 장수하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진시황이 보여줬고 또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우리한테 교육시켜주고 있잖아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거 많이 먹는 사람 더 빨리 문제가 생긴다고. 균형과 조화가 중요합니다. 잎채소 3개 더하기 뿌리채소 2개. 예를 들면 브로콜리, 케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뿌리채소 중에서는 당근. 시금치도 먹기는 하는데 맛이 별로 없어요. 양배추, 깻잎도 향이 강한 것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담백한 맛들을 먹어야만 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무도 괜찮고 비트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섞는데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같이 섞어서 믹스하는 건 안 됩니다. 따로따로 해서 믹스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냥 먹을 때는 괜찮습니다. 같이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부, 나토 같은 콩 단백질, 김 같은 것도 제가 즐겼습니다. 김도 단백질 함량이 최고 높은 거거든요.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먹어도 괜찮고 순서대로 바로 뒤에 먹어도 괜찮습니다. 결국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영양소들의 균형과 조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고기나 생선을 소량 드시고 그 다음에 밥과 반찬.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영양소의 균형과 함께 과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 먹는 순서, 식단과 순서가 자연스럽게 습관화됩니다. 결국 핵심은 공복 후에 위장을 어떻게 깨우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끼 식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몸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하루 리듬 자체를 다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포함해서 공복을 유지하는 것들은 절대로 무리해서 굶는 게 아닙니다. 생체 리듬에 맞추어서 제때에 제대로 먹는 지혜. 이게 바로 16대 8, 18대 6 간헐적 단식의 자연치유 시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환자의 간헐적 단식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이 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단계, 부종, 냉증, 변비는 음식만 조금 바꿔도 가능합니다. 2단계, 만성피로, 불면은 간헐적 단식을 권장합니다. 3단계, 대사성 질환은 정말 치료가 잘 됩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 100년간 쌓인 방법이거든요. 4단계, 5단계, 만성질환과 암의 경우, 암 3기까지는 이 방법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니시병원에서 본 기록에 따르면 이 방법을 제대로 쓰기만 하면 3기까지는 95%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단, 간헐적 단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다양한 자연건강법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운동, 특히 수평으로 하는 운동, 온욕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냉온욕, 마음 다스리기,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것들을 어우러지게 같이 했을 때 장기적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 정도 하셨을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9개월까지는 힘듭니다. 9개월 이후에는 습관화가 되면 우리 몸이 정말 편해지면서 내 몸이 편하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입 좀 덜 먹고 한 입 더 씹고 한번 쉬어가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시작이 됩니다. 병원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 꿈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안의 의사를 깨우는 것,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건강은 결국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조금씩 한번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독소 축적의 5단계를 거쳐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옵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9가지 영양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소식이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세포 재생, 혈당 개선, 염증 감소, 간과 장 회복, 수명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생체 리듬을 따르는 것입니다. 16대 8 또는 18대 6 해독 비우기 채우기의 3단계를 따릅니다. 음식 먹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채소,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밥 순서입니다. 점진적인 접근과 장 회복이 중요합니다. 9개월간의 습관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식, 마음, 습관, 온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독 주스도 필요 없고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내 몸의 리듬을 존중하고 내 몸의 신호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숟가락 덜 먹기, 샐러드 먼저 먹기, 저녁 일찍 먹기, 아침 공복 지키기.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 몸속의 독소를 100% 빼내는 힘이 됩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워보세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